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챕터 3장입니다. 챕터 3장은 이 앞에 했던 화학 조성들, 그렇죠? 케미컬 컴파운드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세포가 구성이 되고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까지 얘기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는 셀 스트럭처 앤 제네틱 컨트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빌딩 블럭이라고 하는 세포가 기본적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의 기능들, 유기적으로 그 세포 하나가 잘 살아 있어야지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세포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또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제네틱 컨트롤이 되는 DNA들을 얘기를 하겠죠. 예. 진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죄송합니다.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PPT만 보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좀 뭐 이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렸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통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요약할 때 챕터 퀴즈를 원래 봤어야 되는데 요약할 때 여러분들이 요약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 이제 associated structure라고 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얘기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무엇이냐? 이게 Basic Functional Unit of the Bod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기본이 되는 유닛의 형태가 바로 이제 세포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뭐 다양한 모양이나 아니면 크기를 갖고 있죠. 어느 세포이냐에 따라서 세포들이 각각 다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이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성 부분을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막이죠, 막. 근데 이 막은 아무거나 투과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selectively permeable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안쪽과 바깥쪽 external environment를 구분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리고 그 안쪽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오간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파트라고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작은 오간들이 기능을 하면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쪽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뉴클레우스, 핵이 존재하게 됩니다. DNA와 다양한 이제 세포의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클레우스입니다. 크게 세포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사이토플라즘의 오가멘, 뉴클레우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핵부터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핵의 뉴클레오러스라고 하는 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핵막은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뭐가 유전자들이 풀어져 있죠. 핵막이 소실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을 할 때 크로모좀을 이제 컨덴스돼서 형성을 하게 되고요. 여튼 핵막이 있고 거기에 지금 여기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분홍색 알갱이들이 박혀 있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핵에 바로 붙어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한국말로는 뭐래요? 여기 그래뉼라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그래뉼라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ER이라고 하는 ER, 소포체라고 하는 아이죠. 그래뉼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붙어 있는 분홍색의 알갱이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보좀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리보좀은 핵 안에서 나오는 m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리보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핵에 ER이 붙어 있고요. ER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주머니에 싸지게 되죠. 그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주머니들을 뭐라고 그래요? Secretory vesicle이라고 해요. 베지클은 주머니예요, 주머니. 근데 뭔가를 분비하는 그런 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단백질을 담아서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이 주머니 안에 소화 효소를 담아서 필요 없는 또는 오래 쓴 소기관들을 제거하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머니를 만들게 되고요.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라이소좀 안에 들어있는 게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 역할을 하는 게 라이소좀.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여기 써있죠?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의 파워플랜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고요. 그쵸? 여기 뭐 쭉쭉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사이토는 세포를 의미해요.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아이. 우리 몸에 뼈 있듯이 세포 안에도 마이크로튜블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들이 존재하면서 세포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격을 따라서 세포 소기관들이 플루이드 안에 아무렇게나 동동 떠 있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세포 안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센트리올이라서 중심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산해 놓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오케이, 뭐 이렇게 다양한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는 세포막의 그런 형태가 쭉 플라즈마 멤브레인, 사이토플라즘,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리보좀, 골지 컴플렉스,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소좀, 프록시좀, 센트로좀, 베큐올, 마이크로필라멘트, 마이크로튜브, 실리아, 플라젤라, 뉴클레어 멤브레인, 뉴클레우스, 크로마틴. 핵에 해당하는 부위,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마이크로필라멘트나 세포 골격과 관련 있는 부분, 에피셀리움과 관련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을 구분해 놨습니다. 서머리 오브 셀 컴포넌트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 장에서 설명할 그런 내용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Structure of Plasma Membrane이네요. 제일 먼저 막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막의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 있듯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포리피드예요. 포스포리피드. 포스페이트 하나에 리피드 테일 두 개가 달려있는 구조죠. 포스페이트 그리고 리피드, 포스포리피드의 바이레이어 이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트라셀룰라 세포 안을 얘기할 거예요. 인트라 안쪽. 그리고 익스트라셀러 세포 바깥쪽을 얘기하죠. 이 두 부분의 베리어 경계가 될 거고요. 이 인이라는 부분은 극성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차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멤브레인 더블 레이어로 되어 있는 더블 멤브레인은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selectively permeable한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물이나 워터 솔로블한 몰레큘들,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페이시 있는 바깥쪽은 극성이라 그걸 막아주고요. 중간에 있는 리피드 테일은 대부분 다 하이드로필릭하죠.
하이드로포빅하죠. 이 부분이 바로 어떠한 물이나 이런 극성 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멤브레인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특정 물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절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any substances are selectively allowed to pass air.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허락을 받게 돼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통로가 바로 이 단백질,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진 채널, 통로죠, 통로. 우리가 뭐 터널을 지나듯이 멤브레인 막에도 저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통로라고 하는 프로테인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통과하게 돼 있고, 멤브레인을 임의로는 통과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프로테인들이, 그리고 포스포리피드들이 not trapped there in the membrane.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멤브레인 막 전체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페이트이 어떻게 보면은 수소결합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죠. 마치 인들이 모자이크를 만들듯이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쿡쿡 박혀서 떠다니고 있는 그런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포스포리피드의 두 층 바이레이어를 가지고 멤브레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폭폭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제 단백질들이에요. 물론 구형의 단백질도 있고 아니면 선형의 단백질들도 있고 헬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당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당과 프로테인의 합성 뭐예요? 지단백질, 당단백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당과 단백질이 컴플렉스를 이루는 형태, 그리고 지질과 단백질이 컴플렉스를 이루는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멤브레인에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나 글라이코 리피드들이 멤브레인에 이제 있으면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의 안쪽 부분은 비극성이에요. 기름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드로포빅한 이 안에 노랗게 된 것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의 플렉서빌리티, 약간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의 프로테인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멤브레인의 사이사이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는 그 멤브레인이 안쪽과 바깥쪽에 통과하는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just one side, 한쪽 방향에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페리페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런 쪽의 아이들인데요. 그런 단백질들은 한쪽 사이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스트럭처 서포트, 구조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뭐 채널을 만든다고 했죠. 트랜스포트, 물질의 이동과 관련을 하든지, 아니면 멤브레인에 붙어서 엔자이매틱 컨트롤이에요. 뭐 효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거나 조절하는 그런 조절의 기능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호르몬의 또는 어더 몰레큘, 다른 외부에서 오는 단백질들이나 아니면은 화학 물질들에 대한 수용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세포 안에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신호를 받아주는 단백질이 조연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리셉터 프로테인이라고 부르죠. 리셉터 역할도 하고요. 또는 셀프 마커 포 더 이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면역 반응에 대해서 면역 세포들이 내 세포를 공격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다 마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셀프 마커라고 표현해요. 그 셀프 마커가 없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면역 세포들이 죽이는 거죠. 만약에 이 셀프 마커가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오토 이뮨 디지즈, 자가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에 이 셀 서피스의 세포 막 쪽에
마커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오케이? 네,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구조적 물질 수송, 그다음에 효소 역할, 수용체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다 멤브레인이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멤브레인의 다른 뭐 컴포넌트들 뭐 역할을 하는 아이들 뭐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당이 붙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당이 리피드가 글라이코리피드, 당 지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당 단백질 형태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당들이 멤브레인에 붙어 있게 됩니다. You serve as antigen and interaction with regulatory molecu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 단백질이나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또는 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아니면 리피드 프로테인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세포 바깥에 붙어 있으면서 항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조절 분자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콜레스테롤 노랗게 박혀 있다고 했었죠. 플렉스빌리티, 멤브레인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유연성을 가중시키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높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세포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이 멤브레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어떤 콜레스테롤이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은 앞에서 지질 구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줘요?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멤브레인의 막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멤브레인 기능 중에 뭐 한 가지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기능이 바로 이 파고사이토시스입니다. 셀 이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고사이토시스는 멤브레인의 막이 쭉 펼쳐나가서 바깥에 있는 거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포식작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셀 이팅이라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먹는 아니면 뭐 배식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벌크 트랜스포시요. 대량의 물질 수송과 또는 라지 익스트라셀룰러 서브스텐스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파고사이토시스고요. 썸셀, 특히 이제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 배식세포나 뉴트로필, 뭐 중성구, 호중구라고 얘기하는 아이예요. 중성구나 배식세포들이 아메보이드 무브먼트 쭉 지렁이 이동하듯이 익스텐션 해갖고 감싸서 이제 안쪽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런 형태의 대량의 물질 이동을 하게끔 하는 멤브레인의 형태 변화, 뭐 그걸 이제 파고 사이토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익스트라셀룰러 프로테인의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그린이라는 인테그린. 기억해 두세요. 인테그린.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막에 존재하면서 막의 뭐 변화를 일으킨 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네, 뭐 슈도포화드라고 해서 이제 가짜발이 쫙 펼쳐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멤브레인이 쭉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테리아나 이제 데드셀이나 뭐 어더 오가닉 마터리얼 같은 것들을 퓨즈해서 푸드 베큐올로 만들어서 안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파고사이토시스 대식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드 베큐올은 안쪽으로 끌어들여지면은 아까 우리 몸에 청소작용을 하는 세포의 청소 역할을 하는 라이소좀. 라이소좀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퓨즈 베큐올하고 라이소좀하고 합쳐져서 소화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어 있죠. 이 배식작용은 파고사이토시스는 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또는 이제 망가진 세포들을 세포 자살로 유도하는 이런 작용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고요. 막의 어떤 변형된 운동 형태, 무브먼트, 움직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이토스켈레톤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골격이 변하면서 막의 변화를 유도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중요성은 바디 디펜스, 인플라메이션, 에포토시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포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슈더파드라고 해서 가짜발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포의 막이 모양을 변화하면서 감싸서 이어지면서 이제 백효 주머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세포 안으로 이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식작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피노사이토시스는 작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넌스페시픽한 거고요. 그러니까 파고사이토시스는 바깥쪽으로 슈더파드가 만들어지는 거, 엔도사이토시스는 해내는 형태가 됩니다. 라지 셀룰라 프로덕트를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쪽으로 무브 아웃이에요. 아웃 오브 더 셀,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특히 이런 베지클들을 만들어주는 곳이 골지 아파라투스,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이 베지클에 담아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결합시킨 다음에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스피드아웃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작용을 엑소사이토시스. 그리고 멤브레인의 변형 형태로 실리아, 뭐예요? 선모죠, 선모. 아주 작고 헤어라이크 머리카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실리아 안쪽에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튜블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물이 흘러가 체액이 움직일 때 출렁출렁 머리처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실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9+0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9+0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는 중심에 마이크로튜블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9+ 주변에만 있는 아이들. 이런 형태는 그냥 구조적인 역할이나 센소리, 어떤 감지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모틸, 움직이는 모틸 셀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중심에 2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튜브를. 그래서 9+2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기도에 있는 실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먼지를 점액으로 감싸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뱉어내게 되죠. 거기에 있는 선모들 운동 선모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프라이머리 실리움은 그냥 구조적인 아니면 인지하는 센소리 펑션을 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병원균이나 아니면 먼지들을 얘기할 거고요. 이게 이제 실리아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9+2 구조를 갖고 있는 운동선모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2가 없으면 그냥 9+0 구조예요. 네, 이는 프라이머리 실리아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멤브레인이 변한 형태로 바깥쪽으로 이제 돌출돼서 만든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 더 길게 뻗어나간 아이죠. 플라젤리움이라고 플라젤라인데요. 플라젤라는 오히려 더 심플해요. 하나의 싱글 with like structure 하나의 길게 나와 있는 싱글 스트럭처고요. 이게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 보면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정사에 있는 아이가 이제 플라젤라죠. 플라젤라. 마이크로튜브는 움직이는 모틸 실리아니까 9+2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자, 스펌에 있는 유일한 그런 형태입니다. 플라젤륨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마이크로밀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에 존재하는 애들? 소장에 존재하는 육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죠. 얘네도 다 실리아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fold in the plasma membrane that increase the surface area죠.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소장에 아주 작은 형태로 돌출이 되어 있는 작은 육모들을 마이크로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빠른 흡수를 위해서 형성이 된 형태죠. 스몰 인테스틴이나 아니면은 키드니, 어디에 키드니, 방광이라고 저기 콩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튜블들이 이런 마이크로밀리를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안쪽에 이제 기저층이 있고요. 여기에 세포를 연결해주는 정셔널 컴플렉스가 있고 그 바깥쪽에 마이크로빌리가 존재하게 돼요. 루멘이 아마 소장의 안쪽 공간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이라고 하면 뭐 영양소들이 더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이 가 있는데요. 이게 이쪽 세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이로 물질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 위쪽에도 이제 뭐 타이트 정션, 그리고 어드히어런 정션, 세포가 연결해 주는 거, 또는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멤브레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뭐 멤브레인의 막까지 얘기 드리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이토플라즘하고 그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정말 뭐 월요일 날 라이브 강의할 때 질문을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언제든지 문자나 뭐 카톡 이용해서 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LMS에 이 파일을 올리니까요. LMS에서 답을 주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차근차근 잘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